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안녕하십니까 신학으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하고 데미안 이야기 나눌게요. 책 진도 이전에 굿뉴스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두 분 굿뉴스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저희 집에서 조그만 파티가 있었는데 못 오시는 분들 좀 아쉬웠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잠깐 놀다 가셨는데 좀 일찍 가셔가지고 서운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새벽에 독서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옛날에 이 한글 학자 주식연 선생님이 배제학당에 이제 공부를 하러 아마 그분이 한계도 평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학당 서울까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배제학당의 선교사가 외국에서 오신 분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항해도에서 왔다. 그 멀리서 이렇게 참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식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뭐 800리길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오는데, 선생님은 8만리길에서 저희들을 가르치러 주러 이렇게 오셨는데 뭐 제가 대단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공부는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또 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대담 제가 두거든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초대도 너무 감사했고요. 새우며 연포탕? 네. 연포탕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공자의 지지자 부려 오지자, 오지자 부려 낙지자. 낙지자. 뭐니 해도 낙지가. 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양시 남성합창단 이제 24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는데, 한 2주 동안은 이제 저동 중학교 강당에서 2011년 4월 15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한 분이 리더십 강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자기계발서 위주를 읽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약간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문고전을 읽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총 12분이세요. 근데 직업이 다 다르세요. 농부도 있으시고요, 장애인 단체 원장님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 있으시고, 저는 한의사고요. 또 뭐 보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직장인도 있고. 근데 다들 직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저녁 모임은 거의 같이니까 힘들고요. 그래서 새벽 모임은 이제 거의 다들 거의 100% 출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리더십 코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코스 강사분들이 주축이 돼서 인문 독서를 해보자 해서 처음에 모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리더십 코스가 아닌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다들 좀 이제 열정과 힘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각자 한 분씩 책을 많이 읽고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희들 나눌게요. 네. 예.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이 책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읽는데 어떤 때는 이게 추리 소설을 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도 이제 추구하면서, 이분이 뭐 원래 학자도 아닌데
역사학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선조실록이나 징비록을 들으면서 또 자기 견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역사에서 배울 때는 뭐 원균이 모함해서 뭐 이순신이 뭐 저기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23정 23승 맞는가? 라면서 장포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장포.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선조실록이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근데 이 작가가 이순신 자체를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사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그 명함, 명함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으로, 또 역사책 같으면서도 정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성룡의 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안 좋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라왔는데 막상 이게 이순신이 위기에 처해지니까 자기도 선조의 뜻을 동조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그 의견에 동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성룡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유성룡은 제가 보기에는 충신이었다. 선조에 대해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충신이었다고 보고, 마지막 부분에 유성룡이 이제 귀향을 가잖아요.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선조를 다시는 안 봐요. 그 의주로 갈 때 같이 갔던 공신들을 초상화를 그려서 그리려고 하는데 초상화 그리러 온 사람도 거부하고 다시 해도 그만두는데, 그날 우연하게도 이순신이 돌아가신 날이 유성룡이 팔립대에서 나가는 날인가 그 같은 날일 거예요. 예. 이제 두 분의 그 관계는 참 아이러니하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걷다가, 근데 역사가에서 그 평가를 할 텐데 유성룡이 과연 표리부동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역사책이라는 건 뭐 또 이 쓰는 작가에 따라서 그 주인공을 이제 왔다 갔다 좌로 우로 뭐 가운데로 이렇게 편향적으로 좀 조절을 하는 적이 있는데, 유성룡 대감이 그때 아마 총사령관의 국무총리 되기 전에 그죠? 물론 뭐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뭐 23정 23승?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애국 그러는 걸 보면은 정말 예정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모임에도 예정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귀찮아하고 나가기 힘들어지는데, 이 역사라는 거는 좀 다양한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화를 한번 각자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책은 제가 추천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읽기에 불편하실까봐 내심 이게 조금 조마조마했었는데 다들 괜찮은 책이었다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좋았고요. 이순신을 우리가 너무 우상화해서 본래 좀 비범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편이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순신도 평범했지만 평범해서 비범으로 나갔다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는데 유명한 제독이 있어요. 그 제독이 일본의 부하 장수들이 자기네 나라 제독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오늘 봐라. 그 이순신에 대한 친구가 좋은 독서 모임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2년 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뭔가 배워보자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했었는데요. 이런 모임에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목적의식보다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해몽을 위해서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틀러도 독서 광이었다고 하면서 독서에 폐단을 꼬집었던 인터넷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우리도 모르게 숨어있는 책 속의 독을 모임을 통해서 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조급했던 성격이 느긋해져서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책 넘어가겠습니다. 데미안. 데미안을 우선은 독서 도표 발표를 김영선 쌤이 자녀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필독서로서 꼭 읽혀야 되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주인공 싱클레어가 이제 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각가지 이렇게 겪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알랍사스, 내 안에 있는 그 선악,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겪고 또 막스 데미안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그 데미안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나중에 이제 좀 타락도 해보고 데미안처럼 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참 감명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모든 인간의 삶은 각자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어떤 모습으로 된 거는 네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 그런 걸 느꼈고요. 그 이분법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부분이 이제 먼저 떠나요. 나는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봤는데 이 시대착오적이고 시패라고 평가된다. 그 밑에 보면 명료하지 못한 언어와 지나친 상징성이 비판되기도 한다. 딱 이것은 제가 느낀 거예요. 명료하지도 않고 지나친 상징성이 있고 애매모호하고 암락사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막스 데미안이나 피스토리우스 둘 다 이거를 알지만 실천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데미안 쪽이 훨씬 더 그런 거고 이제 피스토리우스는 이제 실망을 해서 자기가 떠나게 되는. 저는 여기서 듣다가 152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는 것 우리를 자극하지를 않아. 신학으로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 성장을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신학으로 함께하는 이 인문학 책 읽기를 통해서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을 옛날에는 그런 질문도 조차도 못했었는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좀 불규칙적이고 또 좋아하는 장르의 책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면 좀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잘못된 그 독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학으로라는 이 독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잘못된 그 독서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 날짜가 기다려지고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흐뭇합니다.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게 된 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다음 모임은 29일 날 혜태 소망에서 때와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 다